너희가 버린 건 청국장이 아니라 나였어.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던 날 무릎 꿇고 울부짖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절규했을까요? 이 모든 건 단지 청국장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예산에 살고 있는 68세 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손맛으로 끓여낸 청국장 하나로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민호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며느리 미란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0년 넘게 지킨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방학 때만 잠깐 내려왔고 직장 다니면서는 명절에도 바빠서 못 내려오는 해가 많았어요. 그런 아들이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장독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청국장을 꺼내 찌개를 끓였어요. 민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청국장 냄새 난다 며 뛰어와서 밥 2그릇씩 먹었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감자도 텃밭에서 갓 캔 걸로 넣고 두부도 마을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걸로 준비했어요. 파도 직접 기른 것으로 마늘도 작년에 수확해서 말린 것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 냄새가 우리 집의 향기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청국장찌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며느리 미란이 나타나더니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어요. 아이고, 집에서 이런 냄새 풍기면 누가 오겠어요?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손맛이 자식들의 추억이자 우리 집의 향기인데 누군가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낯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도 어색한 표정으로 엄마 냄새가 좀 강하긴 하네라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 음식을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첫날부터 기분 상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냄새가 안 나는 걸로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갖고 온 우리 집의 맛이 이렇게 거부당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청국장을 끓일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틀어놓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런 냄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마치 제가 무슨 독가스라도 뿌리는 것처럼 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청국장을 끓이고 있는데 미란이 급하게 뛰어와서 모든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어머니,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이 냄새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향제까지 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조금 더 순하게 청국장을 끓여봤어요. 냄새를 줄이려고 평소보다 짧게 끓이고 마늘도 절반으로 줄이고 심지어 설탕까지 조금 넣어서 단맛을 냈어요. 파도 빼고 고춧가루도 빼고 정말 밍밍하게 만들었어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 참았어요. 그런데도 미라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먹어야 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집에서 해먹어요? 마트에 가면 좋은 반찬이 얼마나 많은데. 참다 못해 제가 말했어요. 미란아,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야.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손맛이고 민호도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음식이야. 내가 좀 참아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이런 냄새 나는 걸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러자 미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골 냄새, 제발 좀 그만 풍기세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해요?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하고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러면서 제 손등을 탁 쳤어요. 순간 깜짝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손찌검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손등이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고 저를 두둔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민호야, 뭐라고 좀 해봐. 내 어머니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속으로 간절히 바랐는데 민호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민호야, 내가 어릴 때는 이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밥 2그릇씩 먹으면서 엄마 손맛 최고야라고 했잖아. 엄마, 미안해. 미란이가 예민해서 좀 이해해줘.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도 되는 거야? 그건 그냥 실수였을 거야. 미란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먹이며 기르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이 아내 편만 들고 있다니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의 길을 살려줬어요. 남편이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한 미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뭐라고 할지. 이런 냄새 나는 집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겠어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마치 제가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집에서 내 음식을 해먹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평생 이 손맛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청국장 냄새만큼이나 답답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리며 집안일에서 절 완전히 배제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빨래를 널려고 하면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하면서 저를 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효심으로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거예요. 특히 장을 담그려고 하면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있었는데 미란이 와서 어머니, 요즘엔 다 사먹는 시대예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김치는 직접 담근 게 맛있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냄새도 나고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미란아, 된장이 떨어져 가는데 좀 담가야겠어. 어머니, 요즘엔 다 사 먹어요. 굳이 집에서 담글 필요가 있나요? 냄새도 나고 번거롭기만 하고. 그래도 직접 담근 게 맛있잖아. 화학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우리 가족 건강에도 좋고. 에이, 요즘 파는 것도 다 좋아요. 유기농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많고요. 어머니가 괜히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문제예요.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편리하게 사는 시대라고요. 어머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미란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노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건 한 달 후였어요. 제가 시장에 갔다 와 보니까 마당에 있던 장독대가 없어진 거예요. 40년 넘게 우리 집 마당을 지키던 그 장독대가 말이에요. 그 장독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였던 저에게 이걸로 평생 우리 집 장맛을 이어가라고 하시며 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미란아, 장독대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치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서요. 이제는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장독대에서 40년 넘게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갔는데 우리 집의 전통이자 역사였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주지. 그 장독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어머니가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요즘 시대에 누가 집에서 장을 담가요? 비위생적이고 냄새만 나지. 그냥 쓰레기통 같았어요. 쓰레기통이라고? 40년 넘게 우리 집 장맛을 책임진 게 쓰레기통이라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엔 공장에서 만드는 게 더 깨끗하고 맛도 좋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호에게 하소연했지만 민호는 엄마 요즘엔 다 사 먹어. 미란이 말이 맞아.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라고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제 아들도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 정말 서러웠어요. 민호야, 그 장독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도 알잖아.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고 내가 어릴 때 그 된장으로 매일 밥 먹었는데.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굳이 그런 거 고집할 필요 없어. 미란이도 편애하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집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밥도 혼자 차려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40년 넘게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이 집에 얻어 사는 신세가 된 것 같았어요.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비벼 먹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라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방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고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빼앗아서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면서 제가 보던 프로그램을 꺼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로 바꿨어요. 심지어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창피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주인인데 이제는 손님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봐도 어머니는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란이 저에 대해 남편 앞에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고집하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는 엄마가 좀 완고한 면이 있긴 해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참다 못해 작은 냄비에 청국장을 조금만 끓였어요. 냄새가 나지 않게 뚜껑을 꼭 덮고 환기도 시키면서 조심조심 끓였어요. 정말 조금만 제가 먹을 만큼만 끓인 거였어요.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방문을 닫고 혼자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란이 부엌에 들어오더니 냄새를 맡고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그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정말 못 참겠어요. 미란아, 이건 내가 먹을 것만. 냄새도 안 나게 조심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을 잡아 흔들며 소리쳤어요. 68세 노인한테 그렇게 거칠게 할 수 있나요? 팔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뼈도 약해졌는데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니까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골 냄새 풍기면서 구석에만 계세요. 제발 좀 철을 들어보세요. 식탁에 있던 제 밥그릇을 집어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제가 30년 넘게 사용하던 그릇이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그릇은 민호가 어릴 때 엄마 이 그릇으로 밥 먹으면 맛있어라고 해서 늘 사용하던 거였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냄새 나는 거 끓이지 마세요. 못 참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했어요. 이런 폭력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더 참담했던 건 민호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벽에 붙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말리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민호야, 이게 뭐니? 내 어머니한테 이러는 게 맞니?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일이. 엄마, 미란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이해해줘.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적응이 힘들어. 이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먹는 것도 이해를 구해야 해. 그냥 당분간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미란이가 좀 예민해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마저 나를 버렸구나. 이제 정말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구나 싶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이대로 살다간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40년 넘게 가꾼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구나. 팔은 아직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때는 정말 작은 집이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민호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혼수 다 차려줬어요. 손자 낳을 때도 몇백만 원을 보태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새벽 2시, 3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데 그 달빛마저 차가워 보였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때는 너무 참지 마라. 사람은 존중받아야 사는 거지 무시당하면서 살면 안 돼.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온 거였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제 이름으로 된 땅과 집, 예금 통장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이 가족과 연락도, 미련도 다 끊어내기로 했어요. 제가 희생해온 삶이 무시당한다면 저 역시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는 거였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도장, 40년 넘게 농사지으며 모은 제 전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굴었어요. 특히 민호는 엄마 어디 가세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볼 일 있어서라고만 대답했어요. 은행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금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생각보다 꽤 됐어요. 농사 지으며 아껴가며 모은 돈, 민호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 결혼 자금 보태주고 남은 돈, 그 돈으로 민호를 키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은행 직원이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빼시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 다음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땅과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갑자기 왜 파시려고 해요? 이런 좋은 땅을 말이에요. 요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라고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교회에 들렀어요.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평소에도 종종 찾아뵈던 분들이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집을 교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오래 생각해본 결정이에요. 이 집이 하나님의 일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농부 박노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어요. 박노인은 순자 씨 정말 괜찮아요? 이런 좋은 땅을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노인님,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잘 가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실 분이에요. 박노인은 그제야 제 사정을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순자 씨 고생이 많았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지만 이 땅은 제가 소중하게 가꿀게요. 순자 씨가 가꾼 정성만큼이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은 김 목사님 교회에 기부했어요. 목사님이 어머니,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이 집은 40년 넘게 살아오신 추억이 깃든 곳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결정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났어요 라고 답했어요. 예금은 제 건강을 위해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여러 곳에 기부했어요. 마을 양로원에도 어려운 가정 아이들 장학금으로도 교회 건축 기금으로도 40년 넘게 모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미란과 민호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자꾸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설마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미란이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볼 일 있어서 걱정 말아라라고만 답했어요. 민호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항아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항아리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정성과 우리 집의 역사가 담긴 거였거든요.
미란이 제가 짐을 싸는 걸 보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짐은 왜 싸세요? 혹시 친척 집에라도 가시는 건가요? 이사 나간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시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교회에 기부했어.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호도 급하게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집을 기부했다고. 농담이 아니야. 모든 재산 정리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우리가 살 집이라고 하셨잖아. 언제 내가 그랬니? 내가 죽으면 너희 거라고 했지. 지금 당장 너희 거라고 한 적은 없어. 그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며느리가 뒤늦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은 우리가 살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 손을 치고 내 그릇을 깨뜨리고 내 장독대를 쓰레기통 취급하고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버린 건 청국장이 아니라 나였어. 미란이 울면서 제 치마를 붙잡았어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으실 줄은 몰랐다고. 68세 노인한테 손찌검하고 40년 된 장독대를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게 몰라서 하는 일이야? 시골 냄새 난다고 모욕 주는 게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청국장도 좋아할게요. 장독대도 다시 사드릴게요. 모르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정말 몰랐다는 거야? 그럼 내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미란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미란이한테 잘 말할게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게 할게요. 잘 말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손찌검할 때 어디 있었어? 그릇 깨트릴 때는? 장독대 치워버릴 때는? 엄마,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른다고? 내 어머니가 맞는데 뭘 모른다는 거야? 스트레스?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았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을 줘야 사는 거다. 너희는 날 밥값도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 청국장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었어. 그 말에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끝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말씀 다 들을게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늦었어. 너무 늦었어. 미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너무한 건 너희야. 68세 시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40년 된 장독대 치워버리고 시골 냄새난다고 모욕 주고. 그게 너무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너희 눈치 보며 내 방에서 혼자 밥 먹으며 살았잖아.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봐. 이사차가 와서 제 짐을 실었어요. 정말 많지 않았어요.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의 추억이 박스 몇 개에 담기다니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응.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지금 저는 읍내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항아리에서 청국장을 띄우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 그 넓은 마당,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 모든 게 그리웠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쓸쓸했어요.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제 음식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청국장 끓이고 싶으면 끓이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문 열어놓고 싶으면 열어놓고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청국장을 끓인 날 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냄새였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 냄새였구나. 40년 넘게 우리 집의 향기였던 이 냄새를요. 이웃에 사는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제가 끓인 청국장을 나눠드렸더니 어머니 손맛이 기가 막혀요.
요즘 이런 진짜 청국장 맛보기 힘든데 이런 진짜 청국장은 어디서 맛볼 수 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고 칭찬해 주세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음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제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족들만 싫어했을까 싶었어요. 박노인도 가끔 놀러와요. 순자 씨 잘한 일이야. 자식이 다가 아니여. 사람은 끝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나요.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세요. 김 목사님 부부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기부해 주신 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시니까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와 미라는 몇 번 찾아왔어요. 전셋집 앞에서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민호는 머리도 많이 빠지고 미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청국장도 좋아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 삶의 향기는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롭게 피어난 거예요. 청국장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